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서산시의 브랜드 슬로건인 해뜨는 서산이 2026 뉴욕 페스티벌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세계 3대 광고제 중 하나인 뉴욕 페스티벌은 매년 대한민국의 최고 브랜드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습니다. 해뜨는 서산 슬로건은 브랜드 이미지 파워와 품질 경쟁력, 글로벌 경쟁력과 종합 호감도 등에서 대한민국 도시 브랜드 슬로건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편 해뜨는 서산 슬로건은 서산시의 상승과 도약, 전진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2016년에 이어 10년 만에 우리 서산의 브랜드인 이 해뜨는 서산의 가치를 다시 한번 입증받았습니다. 이 서산의 정체성과 미래 비전이 잘 담긴 해뜨는 서산의 이 브랜드를 더욱 적극 활용해서 서산의 가치를 한층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안에서 30대 작업자 A씨가 농기계에 깔려 숨졌습니다. 지난 1일 오후 4시 35분쯤 태안군 태안읍 산우리의 한 밭에서 A씨가 작업 중 농기계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재 자세한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산에서 오토바이를 몰던 70대 운전자 A씨가 도로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1일 오후 2시 40분쯤 서산 지곡면 장현리의 한 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오토바이 한 대가 도로 옆 2m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안전운전 주의 위반으로 인한 사고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7년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공모에 홍성군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선정돼 국비 84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대상지는 국도 21호선이 지나고 내포 신도시와 가까운 금마면 부평리 일대입니다. 홍성군과 충남도는 내년부터 5년간 120억 원을 투입해 거점지 조성과 배후마을 프로그램 운영,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생활거점 공간에 치유건강실과 노년층 영유아 돌봄 공간, 공유부엌 등을 조성해 다양한 문화, 건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 활력거점 공간에는 소규모 가공장과 쿠킹 스튜디오, 카페와 교육실 등을 배치해 다양한 돌봄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인공지능이 선거 공약 개발 영역까지 파고들고 있습니다. 아이디어 발굴부터 정책 문장 정리까지 일부 선거 캠프에서는 AI를 활용한 공약 작성이 일상화되는 분위기인데요. 한 캠프 관계자는 AI가 일상이 된 만큼 챗GPT를 활용해 공약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존에는 간담회와 주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공약을 발굴했다면 이제는 AI가 선거 공약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인데요. 현장에서는 AI를 보조수단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AI가 지역 맞춤형 정책 설계나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공약 개발에는 한계가 있다는 건데요. 선관위 관계자는 AI를 통해 공약을 분석하거나 아이디어를 얻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허위사실 공표나 기부행위 약속 등 다른 위반 요소가 결합되면 별도 판단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AI 활용이 확산되면서 새로운 문제도 등장하고 있는데요. 여러 후보가 동일한 AI를 활용할 경우 구조와 내용이 비슷한 공약이 양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유권자 입장에서는 공약의 차별성이 떨어지고 정책 경쟁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충남 예술의 전당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충남도는 2일 내포 신도시 홍리의 공원에서 충남 예술의 전당 기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사업에는 약 1,200억 원이 투입되며 예술의 전당은 충남 도서관과 충남 미술관 인근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조성됩니다. 시설에는 중공연장과 소공연장, 교육실과 휴게 공간 등이 들어섭니다. 특히 핵심 시설인 중공연장과 소공연장은 각각 997석과 290석 규모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충남도는 2030년 개관을 목표로 이번 사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서산시가 지난 1일 친환경 체험관광형 자원회수시설에 주민 편익 체험관광시설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민 편익 체험관광시설은 자원회수시설 설치에 따라 영향을 받는 주변 지역 주민의 지원을 위해 조성됐습니다. 먼저 주민 편익시설에는 찜질방과 어린이 물놀이 시설이 마련됐고 체험관광시설은 94m 높이의 전망대와 어드벤처 슬라이드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특히 어드벤처 슬라이드는 85m 길이로 전망대 3층에서 2층까지 이어집니다. 체험관광시설은 2일부터 운영을 시작했고 주민 편익시설은 시범 운영을 거쳐 오는 11일부터 개방됩니다. 충남도가 행정안전부 주관 재난관리 공모사업에 선정돼 특별교부세 42억 4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풍수해 안전망 사업에 16억 5천만 원, 빗물바지 정비 사업에 25억 9천만 원을 투입할 방침입니다. 충남도는 주민들이 직접 제안한 취약지역 13곳을 포함해 도내 저지대와 배수 취약지역 등 20곳을 대상으로 정비에 나설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충남도는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기 전까지 모든 정비 사업을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양군이 사업비 295억 원을 투입해 정산 다목적 복지관을 준공했습니다. 옛 정산중학교 부지에 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된 복지관에는 다함께 돌봄센터와 청소년 문화의 집, 체력단련실 등 복합 문화체육시설이 들어섰습니다. 청양군은 이번 달 시범 운영을 거쳐 시설 운영을 안정화한 후 정식 개관할 예정입니다. 청양군은 정산과 목면 등 산동 4개면 주민들의 생활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홍성군수 경선에서 제외된 이정윤 예비후보가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 결정에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 예비후보는 이번 경선 과정에서 당초 약속된 청년 가점이 적용되지 않았고 여론조사 문항이나 득표율 등 기초 정보조차 공개되지 않은 깜깜이 공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예비후보는 충남도당에 재심을 신청하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라고 설명하며 탈당, 무소속 출마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홍성군이 이번 달부터 홍성한우의 홍콩 정기 수출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수출 품목은 등심과 안심 등이며 홍콩 내 주요 마트와 미슐랭 레스토랑, 5성급 호텔을 중심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홍성군은 안정적인 수출 물량 확보를 위해 수출 농가에 두당 50만 원의 고금육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한편 올해 홍성군은 베트남 4,000톤과 캄보디아 1,000톤 등 가축분 퇴비의 해외 판로 개척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충남도가 다음 달 8일까지 축산물 취급업소 불법 행위를 단속합니다. 점검 대상은 식육 포장 처리업과 식육 판매업, 식육 즉석 판매 가공업 등 축산물 취급업소입니다. 주요 점검 사항은 미신고 영업 행위와 원산지 거짓 표시 여부, 보관 기준 미준수 행위 등입니다. 또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여부와 유통 기준 준수 여부 등입니다. 충남도는 도 동물위생시험소 등과 협력해 축산물 이력제 이행 여부와 원산지 판별을 위한 유전자 검사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충남도가 올해 골프장 농약 잔류량 실태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조사는 도내 골프장 33곳을 대상으로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됩니다. 충남도는 토양과 수질 시료를 채취해 살충제와 살균제, 제초제 등 27종의 주요 농약 성분에 대한 잔류 여부를 분석할 계획입니다. 조사 결과는 골프장에 전달하고 자발적인 농약 사용 저감 노력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자세한 검사 결과는 기후에너지환경부 토양지하수 정보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산시가 지역 예술인을 대상으로 창작수당 연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번 사업은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지원 대상은 2026년 1월 이전부터 서산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전문 예술인으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발급한 예술활동 증명서가 유효해야 합니다. 신청은 다음 달 15일까지 서산시 문화예술과에 하면 됩니다. 서산시는 자격 요건과 중복수혜 여부 등을 확인해 6월 중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태안군이 병술만 어촌체험마을에서 반려견과 함께 조개를 잡고 산책하는 특화 갯벌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4월부터 6월까지 매주 주말과 공휴일 물때 시각에 맞춰 15회 내외로 진행됩니다. 참가자들은 기념상품을 제공받고 양동이와 호미, 드라이기 등 장비는 현장에서 대여할 수 있습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반려인은 반려동물 여행 플랫폼 반려생활 앱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한편 지난해 태안군의 반려동물 동반 갯벌 체험에 반려인 350명과 반려견 201견이 참여했습니다. 6.3 지방선거의 시계가 점차 빨라지고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다양한 후보가 다양한 공약을 발표하며 출마를 선언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우리 지역의 주요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가장 먼저 당진 지역의 주요 현안을 정호석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충남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서해대교. 하지만 평일과 주말할 것 없이 심각한 교통체증과 시설 노후화로 많은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도권 기업을 유치하는 데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어 수건 사업으로 꼽힙니다. 지난 정부와 이번 정부에서 대통령 공약으로 선정됐지만 사업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진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 고속도로 사업과 국도 77호선 해저터널 연계, 두 가지 방안을 마련해 중앙정부와 논의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사안인 만큼 민선 9기에서도 당진 지역의 주요 현안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경 인재개발원 사업도 수건 사업 중 하나로 꼽힙니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2022년 인재개발원 부지 선정을 위한 전국 공모를 실시했습니다. 당진시는 보령, 강원도 삼척과 치열한 경쟁 끝에 2023년 9월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당진 지역의 첫 국가기관이자 연간 17,000여 명의 교육생이 방문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4년 정부의 애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선정에서 탈락했습니다. 이후 충남도와 협업을 통해 사업 계획을 보완한 당진시는 올해 3월 예타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앞으로 약 9개월 동안 전문기관의 분석을 거쳐 추진 여부가 최종 결정될 만큼 지방선거 이후 전략이 중요합니다. 지난 2023년 50년 만에 인구 17만 명을 달성한 당진시. 이후 매해 인구 증가세를 보이며 충남 15개 시군 가운데 가장 높은 합계 출산율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당진에 직장을 다니면서 외지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16,000여 명에 달합니다. 일각에선 인구 유출은 막고 장기적으로 인구를 늘리기 위해선 정주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에 따라 각 후보는 안전과 여가, 교육 등 다양한 정주 여건 개선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6.3 지방선거 유권자를 설득할 정주 여건 개선 방안에 대한 중요성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내포 신도시 종합의료시설 1단계 사업인 내포 어린이병원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충남도는 3월 31일 내포 신도시 의료시설 용지에서 내포 어린이병원 기공식을 개최했습니다. 병원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조성되며 투입 사업비는 487억 원입니다. 충남도는 2028년 개원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병원에는 소아 전용 응급실과 소아 진료실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수도권 대학병원의 협력을 통해 해당 병원의 의료 노하우를 내포 어린이병원에 이식시킬 계획입니다. 충남도는 이번 기공식을 시작으로 300병상 이상의 중증 전문 진료센터를 갖춘 2단계 병원 건립 사업도 본격 추진할 방침입니다. 최근 기온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스마트팜 딸기 농가 등 시설 재배지에서 가루이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황색 끈끈이 트랩 등을 활용해 초기 예찰과 적기 방제에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충남도가 개발한 전용 방제제가 가로이 박멸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며 제품 활용 방제를 강조했습니다. 다만 딸기의 경우 꽃이 피는 시기를 피해 사용하는 등 작물별 생육 단계에 맞춘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작물의 즙액을 빨아먹고 바이러스를 옮기는 해충인 가로이는 발생하면 작물의 품질과 수확량이 크게 떨어져 초기 방제가 중요합니다. 충남도는 지난 3월 30일 도 시군 비상경제 대응회의를 열고 중동발 위기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 영향을 점검했습니다. 충남도와 시군은 유가 상승과 물류비 증가, 수출 차질 등 현황을 공유하고 피해 기업 지원과 서민 생활 안정 등을 논의했습니다. 먼저 충남도는 500억 원 규모의 긴급 경영 안정 자금을 편성해 기업당 최대 5억 원을 1년간 3%포인트 이자 보전 방식으로 지원 중입니다. 또 피해 기업의 생산 원가 절감을 위해 48개사에 약 6억 1천만 원을 투입해 시제품 제작과 공정 최적화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서민 경제 안정을 위해 지방 공공요금을 상반기 동결하고 시군 합동으로 주유소 30곳의 석유 가격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충남도는 관련 부서와 충남경제진흥원 등이 참여하는 전담 조직을 운영해 시군과 협력 체계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예산군과 MS 머티리얼즈가 200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3월 30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예산 부군수와 충남지사, MS 머티리얼즈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기업은 예당 산단 9,900여 제곱미터 부지에 오는 2028년까지 200억 원을 들여 반도체 공정 특수가스 제조 공장을 신설할 방침입니다. 예산군은 신규 일자리 창출 등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충남도가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비해 수도권 공공기관과 공직 유관단체 이전 제안서를 발송했습니다. 충남도는 기후에너지와 미래산업 분야와의 연계성을 고려해 한국환경공단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의 제안서를 보냈습니다. 충남도는 제안서에 충남혁신도시의 공공기관 이전 최적지 입지를 강조하기 위해 정주 여건과 교통망, 산업기반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충남혁신도시는 전국 혁신도시 중 유일한 도청 소재지로 40대 이하 인구 비율이 75%에 달하고 주택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 등 주거 지원 정책도 마련됐습니다. 앞으로 충남도는 서산공항 개항과 충청권 내륙철도 구축 등 교통 기반 시설 확충에 나설 계획입니다. 서산시가 올해 지역 내 빈집 64곳을 선정해 빈집 정비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1년 이상 방치된 주거용 건축물의 철거를 지원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됩니다. 서산시는 현재 성면 조사와 실시 설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르면 오는 5월부터 철거 공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또 오는 7월까지 해체 신고 등 모든 행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한편 서산시는 지난해 빈집 추정 건축물 760여 곳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추진해 실제 빈집 480여 곳을 확인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